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클럽 회원분들께서 영상 주제로 이거 요청하셔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니스트님한테 만약에 호가창을 못 보게 하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할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만약에 장중에 시장을 잘 못 보면, 지금처럼 모니터링을 잘 못하면 어니스트님은 어떻게 주식을 할 것인가. 뭐 예전에 이제 막 무인도 보내고 뭐 암실에다 가둬놓고 만두만 먹이면서 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상황 가정을 했었는데, 뭐 오늘도 약간의 좀 상황 설정이고요. 자, 다른 보편적인 주제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 주식을 잘하는 분한테, 프로 투자자한테 포짜 떼고 주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시장 잘 못 보고 호가창도 못 보게 하고 그래도 주식을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런 컨텐츠 주제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를 변신시키거나 타임머신을 태우거나 고문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몇 차례 했었죠. 네, 일단 최대한 그 상황에 빙의해서 생각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포차 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포차를 떼더라도 장기를 둘 줄 압니다. 그리고 자동차 카레이서 분들이 스포츠카를 가지고 운전을 엄청 잘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 성능이 일반적인 양산차 수준의 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알 거예요. 충분히 잘할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더 중요한 소스는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 시장의 생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시장 자체를 이해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이해한 시장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그런 조금 악조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제 의견을 담백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요청했었던 호가창이 없다면 이거죠. 이거 그냥 호가창이 지금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매매 어떻게 할 건데, 이 상황을 가정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진짜 호가창만 못 보는 것인지, 막 진짜 저만 HTS나 MTS에서 어니스트 너는 호가창 못 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모두가 못 보는 건지 나만 못 보는 건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호가창에 대한 정보 공개가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호가창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호가창을 다른 나라에서는 돈 주고 봐야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저 정보가 100% 무료 정보라고만 보기에는 과거에 그러진 않았다, 요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호가창을 실제로 안 보고서 매매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그 말은 분명히 지금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매를 못할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매매를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여기서 그냥 거래량 상위 종목 보고서 아무거나 찍고서 막 지금 매매해볼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호가창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빠른 매매를 매매하는데 제약은 생기겠다. 하지만 반대로 그럼 그 빠른 매매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매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다, 요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호가창의 의미가 분봉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인 판단이나 대응, 그리고 이 호가창을 보면서 얘가 이런 경우의 수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식의 파동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요런 단서들을 주는 것이지, 그 단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장님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라면은 분봉 대응을 되게 세련되게 빠르게 하는 거를 그냥 안 하겠다. 안 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뭐 빠른 매매 단기 단타 아예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투박하게 하겠다. 이 안에서 정보가 다 표현되면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템포로 매매를 하겠다. 막 트라이나 선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요소들만 좀 빼주면 된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봉 대응하는 데는 호가창 없어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자,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호가창 없으면은 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그런 매매는 아마 잘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장님이 된 거니까 눈앞의 것에 대해서. 네. 그럼 제가 하나 좀 추가로 질문하면, 호가창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료로 바뀐다면 네. 호가창을 보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내는 게 뭐 이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되게 비싸다면, 좀 약간 부담될 정도로 비싸다, 그러면은 어니님은 호가창을 유료로 보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비싼 거 빼고 할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비싸다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도 비싸다라는 거는 제 투자 금액 대비 이 호가창의 정보 이용료 대가가 제 수익에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안 보겠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면은 안 볼 거예요?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절대 금액이 시드머니에 따라서 결국엔 투자 수익금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느냐에 라서 좀 다를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매 수수료도 보게 되면은 자신이 굴리는 시드에 따라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 돈 냅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네. 근데 그거를 본 대가로 막 여기서 매매 수익금에 거의 한 1% 정도 되는 돈을 떼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 수익금이 아니라 매매 거래금이죠. 네네네. 네.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세금보다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 보겠죠. 그럼 제세금 떼고 그것보다 비싼 수준을 떼고 나게 되면은 사실상 모의 투자처럼 1% 마이너스 깔고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호가창을 이용해서 매매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 내외에서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솔직히 호가창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어딘데라고 하게 되면 스캘핑이에요. 1% 2%. 근데 거기서 진짜 내줄 거 다 내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단순 정액이라고 하게 되면, 단순 정액금으로 막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봅니다. 차라리 단순 정액이면 전 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단기 단타 스캐핑 할 때 보통 그냥 1, 2% 정도 수익 내면 잘 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 보고 하는데, 네. 그거를 다 호가창 보는 비용으로 다 빼는 거면은 단기 단타 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 그러면 안 할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연간으로 보는데 호가창 이용료가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1억이다 막 이런 거는 내가 벌어들일 총 금액 대비로 그냥 고민하면 될 문제이니, 네. 그거는 딱 답을 지금 내리긴 어렵다. 근데 어쨌든 구독을 함으로써 얻는 게 더 생긴다 그러면 하겠다,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호가창을 볼 때마다 이거 물음표로 가려놓고 그거 체크해서 열람할 때마다 개별 비용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안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무슨 질문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니님이 생각할 때 호가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거일 거예요, 아마 회원분들이. 네. 근데 이제 좀 답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가창이 절대적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네.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한 단계 더 심한 제약이 있었죠. 장중에 아예 주식시장을 잘 못 본다면,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처럼 되게 바쁜 직장, 뭐 생산직 직업군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바쁜 일을 하게 돼서 장중에 그냥 진짜 어쩌다가 화장실 가서 핸드폰 보는 거 정도 말고는 이 시장을 못 본다면, 주식을, 그래도 어니스트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 질문은 어떨까요? 잘할 수 있다가 좀 주관적이라서 그 부분은 빼겠지만 저는 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속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주식 투자의 그 장점을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주식 투자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빌드업합니다. 고민 1도 안 돼요. 무조건 빌드업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빌드업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도가 저는 절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는 더 심플 담백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쁘니까, 본업이 네. 바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일이 자연적으로 안 되죠. 그냥 해야 될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별 신경 안 쓰고 계속 하는 겁니다. 본업에 집중하면서. 자산관리적으로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이 바쁘다고 해서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절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화장실 가는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핸드폰으로 그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시장 자체를 못 보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왜냐? 시장 관찰은 퇴근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씻고 나와서 자기 전에 진짜 자신한테 투자하는 10분에서 30분 딱 그것만 줘도 되거든요. 그 시간도 없다,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 시간도 없이 일주일 내내 밤샘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은 진짜 일주일 동안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굶으면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사람은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하잖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양치질하고 씻고 이럴 시간 다 있잖아요. 그 시간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상황 설정은 지금의 저죠? 그렇죠. 지금의 저죠? 네네. 잘하는 사람. 네. 좀 이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 그래? 그럼 나도 바쁜데 빌드업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이 잘 뭔지도 모르는데 네. 막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감내할 수 있는 그릇도 작은데 그냥 부탁대고 하면은 무조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실력을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어제 영상에도, 지난 영상에도 뭐 슈퍼개미에 대한 것들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를 그냥 단순히 돈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슈퍼개미고 없으면은 나처럼 그냥 짜잘한 개미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처럼 짜잘한 개미 막 이렇게 그냥 돈으로만 비교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뭐 슈퍼개미냐, 잘하는 사람이냐, 부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는 거는 본인이 그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 같은 실력하고 그런 차이가 되게 크죠. 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런 조건 같은 것들로 결국에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늘 얘기는 좀 재미로 좀 들어주시되, 결국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저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큰 금액을 핸들링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나왔었던 게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만약에 다 좋아, 다른 건 다 괜찮아, 차트 없다면 매매할 건가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차트 뺏어버렸다, 매매할 건가요? 버디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차트 뺐으면요 어렵겠네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HTS가 발전된 시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전 시대는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그려나가는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모는 종이에다 그려요. 근데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못하는 거지. 생각 좀만 바꾸시면은,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3개 종목, 재무나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필터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호가창 보여줄 테니까 조금 활발했었던 것 중에서 각각의 다른 색깔의 종목 3개 골라서 찍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시작할 거예요. 한 달로 부족하지 않나요? 해볼 수는 있죠. 한 달 뒤에 제가 몰빵할 거 아니니까 시작은 해볼 수 있죠.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왜 했냐면요, 실제로 차트 있어도 차트 자체를 볼 줄 모르는, 완전 전 차트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요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종목을 볼 줄 모르는 차트를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친해질 수 있는 종목 2-3개 정해놓고 그 차트를 차라리 오래 보세요. 이 차트의 목적은 가격의 변화 흐름만 보셔도 됩니다. 차트의 기술적 분석, 차트의 기법, 차트에서 뭐 맥점, 뭐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차트 보여주지 않고 모는 종이에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차트 반드시 있어야 되냐? 차트가 있으면은 매매하기 훨씬 더 편해지고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부득이 차트를 뺏겨버린 환경에서도 저는 합니다. 근데 대신에 차이는 있죠. 단기 단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네, 단기 단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까미맨이 띄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이렇게 쫙 계속 그거를 트래킹을 해서 일봉 차트 같은 걸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호가창 보면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네. 예를 들면 고점 돌파를 한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단기 단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종목을 1년 동안 트래킹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들어진 정보를 볼 때는 그게 인풋 대비 아웃풋 기대 수익 값이 좋을 수 있는데 노력이 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만들어 가면서 얘를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차트로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은 아마도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닐 거네요. 우선순위적으로 본다면. 네, 조금은 더 클럽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초빌 스타일이 되겠죠.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차트가 없이 매매를 한다 그럴 때 이제 언니님이 종목을 선정한다면은 네. 수급주로서의 막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약간은 헐렁하게 매매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좀 약간은 좀 헐렁하게 느슨하게 대응해도 괜찮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해서 나중에 단타까지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단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막 단타를 반드시 해야지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면 쭉 트래킹 해야 오다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는 거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렸던 거고. 네. 단타를 목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진 않겠다. 그냥 그렇게 이제 언니님 말씀하신 거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 상황이요, 지금 현 시대에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뭘 목적으로 매매하는지 잘 모르고 하죠. 그리고 하다가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차트 여기 띄어져 있을 뿐이지 여기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 그래 오늘 1등 여기 있네, ETF 빼고 얘가 1등이네, 그래 사는 거지. 팡 사면은 없이 그냥 바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논리는 아니 이거 오늘 당일 거래량 상이라서 띄었는데 지금 매매 안 하면은 얘 이거 어떤 흐름일지 관찰하고 며칠 보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얘가 1등이 아닌데 그때 가서 매매 어떻게 하냐, 보다가 끝나버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보다가 끝나면은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이게 제 논리예요. 그럼 안 하면 아깝잖아요. 아까울 수 있죠. 대신에 이걸 봤었던 데이터는 쌓이잖아요, 자신한테. 나중에 다시 얘를 만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알 거고 조금이라도 더 알 거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고 안 상태에서 거래량 상위에서 만나게 되면은 매매를 좀 더 해볼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난, 진짜 오늘 처음 소개팅 해가지고 소개팅 만난 이성이 버디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소개팅 자리에서 첫 자리에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랑 똑같아. 근데 되게 예뻐서 빌려주는 거죠. 네, 그쵸. 너무 예쁘니까. 못생기면 안 빌려줘, 막 이런 식인 거야.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 안 되면은 내가 미쳤지 막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냥 현혹됐을 뿐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냥 제3자가 들을 때는 나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되게 예쁜 사람이 나왔어, 1000만 원만 빌려달래, 그래서 이거 빌려주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빌려줬어. 친구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보면은 막말로 정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근데 주식이란 게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몇 번 당하고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호구 안 되는 방법을 막 배우려 그러는데, 네.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럴 때는 돈 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막 그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막 더 대단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주식시장에. 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첫 자리에서, 소개팅 첫 자리에서 그 1000만 원을 안 빌려주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빌려주고 싶으니까 예쁜 사람한테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 버리지 않고 내 1000만 원 잘 갚으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면서 그분과 해피엔딩까지 될지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줘요, 그거를? 어떻게 알려줘요? 그리고 안 갚을 것 같으면은 기가 막히게 손절 때리고서 딱 그냥 돈 원금 딱 받고 나오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건데 애초에 시작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못 알려줍니다.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1000만 원을 애시당초 안 썼어야 돼요. 그냥 저는 그거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해답은 그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빌려준다면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고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고 그 정도의 관계가 돼서 내 옆에 시간과 많은 경험 그리고 추억이 공유됐었을 때, 그때는 선택이잖아요. 자신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때 행동하면 되죠. 그럼에도 당연히 그 1000만 원 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간을 들였었던 만큼 그 떼일 확률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역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 뺏어버려도 저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원희님한테서 차포 떼고 주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흥미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본인도 차포를 스스로 떼고 하고 있진 않나, 근데 그 차포를 스스로 뗀 상태에서 무리해서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거 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있더라도 그 제약사항에 맞춰서 주식을 하면 얼마든지 또 괜찮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투자니까 사실 우리가 100%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약간 좀 희망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게 저희 투자클럽 회원분들께서 이제 뭐 장중에 막 이런 주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약간 좀 웃으면서 대화하는 와중에 그거를 캐치해서 오늘 주제로 만들어 봤는데요. 클럽 멤버가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한 최대치에 근사해지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오면은 클럽 문이 완전 닫히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계시던 분이 기간이 다 돼서 이제 저는 나가서 혼자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빈자리가 이제 슬슬 나오면은 그때마다 이제 빈자리에 새로운 회원분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문이 아예 닫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좀 공지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유 있으니 그냥 가입을 좀 미뤄왔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뭐 풀리면 해야지, 돈 좀 생기면 해야지, 뭐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좀 미루고 있었던 분들 계실 텐데, 조금 서둘러서 결정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언지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건데요. 요즘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저희가 좀 실전 매매는 조금 뜸했어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들도 조금 뜸했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서 좀 더 좋은 내용 전해드리는 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주제들도 계속해서 발굴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저희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